스프링 캠프가 시작됐지만 김하성을 둘러싼 트레이드 루머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첨화된 보스턴행 가능성,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일 애리조나에서 샌디에고의 스프링 캠프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0일에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국에서 몸을 만든 이후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렇죠. 본격적인 야수조 훈련은 17일부터라고 하는데요. 캠프에도 일찍 합류하면서 이른 시즌 준비에 나선 모습인데요.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또 직접 입을 연 김하성 선수였습니다. 네,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김하성 선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단지 나는 샌디에고가 너무 좋고 이 팀에 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트레이드라는 건 결국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팀 사정에 나를 보내야 한다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가기 싫다. 올 시즌에 내가 더 잘하고 팀 성적도 좋다면 떠날 확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김하성 선수가 팀과 따로 논의를 나눈 것이 있느냐라는 얘기에도 노코멘트 하겠다. 이거는 뭔가 얘기가 오고 가긴 했었다는 그렇죠. 뜻이겠죠. 네. 김하성 선수가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샌디에고 팀 내에서 겨우내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트레이드 매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나 마이애미 이 여러 팀들과 연결이 됐습니다만 역시 이번 겨울에서 가장 많이 김하성 선수와 연결된 팀은 보스턴 레드삭스였단 말이죠. 그렇죠.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보가츠 선수가 샌디에고로 넘어가면서 그 이적에 대한 공백을 잘 메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키케 헤르난데스를 유격수로 쓰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여기에 스토리의 부상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도 또 부진했기 때문에 이 센터라인 내야가 완전히 붕괴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네, 하지만 이번 겨울에 이 크리스 세일을 애틀란타로 보내면서 애틀란타의 내야 유망주였던 본 그리스홈을 받았잖아요. 이 네.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는 주로 이루수로 기용이 되던 선수인데 그러면서 김하성 선수 트레이드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김하성 선수의 보스턴 트레이드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샌디에고가 이 보스턴의 좌타 외야수인 제런 듀란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구체적으로 김하성 선수의 이름이 언급된 건 아니지만 보스턴의 외야수에게 관심이 있어? 그럼 반대급부 트레이드로 누가 나갈까 했을 때 이제 김하성 선수가 딱 한 번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실제로 디애슬레틱의 샌디에고 전담 기자죠. 데니스 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양 팀이 외야수를 두고 트레이드 논의를 나눴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었고요. 뉴욕 포스트의 존 헤이먼 역시 제런 듀란이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레이드 루머를 구체화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듀란 선수가 또 어떤 선수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27살의 좌타 외야수인 듀란인데요. 보스턴의 팜 최고 유망주로서 지난 2021년 빅리그에 데뷔했습니다만 첫 두 시즌 좀 부진했어요. 하지만 지난해에는 서서히 잠재력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물론 시즌 중간에 기복이 있긴 했습니다만 8월 말까지 성적만 놓고 보면은 8개 홈런에 24개의 도루, 타율도 2할 9푼 5리, 거의 3할에 근접을 했었고요. OPS도 0.828, 그러니까 2루타를 많이 치면서 OPS 역시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말에 엄지발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이르게 또 시즌을 마감을 했고요. 장점인 컨택, 빠른 발 보여줬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장타력도 만개할 잠재력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외야 수비 지표가 실제로도 좋지 않고 이 데뷔 시즌에 보였었던 그 외야수에서의 그 어이없는 수비들 이런 장면들 때문에 그리고 약한 어깨 사실 이 약한 어깨 때문에 제런 듀란이 서두르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 이유가 있는데 대학에서는 주로 이루수로 뛰었기 때문에 사실 외야 수비 경험 자체가 많은 선수는 아니라는 거. 대신에 빠른 발을 통해서 이제 이 외야 수비 범위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선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샌디에고가 이 듀란 선수를 노리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외야수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앞서서 이 프로파 선수와 1년에 $100만 계약을 체결하긴 했습니다만 또 돌아왔어요. 네. 40인 로스터에서 외야수를 살펴보면은 프로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아소카, 타티스 주니어 이 셋이 전부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격수 유망주인 잭슨 메릴을 개막전부터 이제 외야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릴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통상 외야수로 뛴 경험도 좌익수로 5경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봤을 땐 약간은 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샌디에고 이 타선에서 살펴보면은 이 좌타 선수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크로네너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프로파를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스위치 히터잖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좌타 외야수 보강 가능성, 보강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듀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 연봉을 받는 선수입니다. FA까지 아직 5시즌이나 남은 선수이기 때문에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또 매력적인 카드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거기다가 여전히 이제 4선발, 5선발을 맡을, 하위 선발 로테이션을 맡을 선수들까지 찾고 있으니까 듀런에다가 이제 젊은 투수 자원까지 포함한다면 김하성 선수를 영입할 만한 충분한 패키지를 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현지 언론들의 예상이기는 하네요. 사실 김하성 선수의 가치로만 놓고 보면 물론 지난 시즌에 정말 잘했고 이제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따낼 거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만 FA까지 1년 남은 상황. 그렇죠. 거기다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재정난 때문에 김하성 선수와의 연장 계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뭐 트레이드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니즈는 맞아 보이는 게 양 팀의 시나리오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하성 선수 제외하고 뭐 듀런만 따로 영입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현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트레이드 그래도 좀 가능성이 좀 낮을 거라고 일단 보셨습니다. 먼저 보스턴이 제시할 만한 선수들의 가치가 그렇게 또 뛰어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도 어쨌든 포스트 시즌에 도전은 해야 됩니다. 그쵸. 그동안 쓴 돈이 많아서 올해도 이미 2억 달러 넘게 쓰는 게 확정된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를 트레이드하고 제런 듀란과 투수를 데려왔을 때 과연 김하성 선수가 있을 때보다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사실 샌디에고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듀란 선수의 연봉이 낮기 때문에 트레이드 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보스턴이에요. 보스턴이 김하성 선수가 물론 좋은 선수이지만 데려와서 당장의 가을 야구를 갈 수 있을까? 사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렇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김하성 선수를 영입해서 연장 계약까지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레이드 가치가 있겠지만 당장 올해는 포스트 시즌에 도전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FA까지 1년 남은 김하성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떨어져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보스턴과 김하성 선수가 계속 연결된다라는 것 자체는 보스턴 프런트가 굉장히 김하성 선수에 관심이 있다, 혹은 이제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김하성 선수처럼 센터라인 내야수로서 이 파이팅이 넘치는 플레이, 허슬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구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하성 선수가 FA로 나갔을 때도 분명히 관심을 가질 구단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3월 20일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서울 시리즈까지 김하성 선수의 거취와 관련된 루머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김하성 선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것 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김하성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주 나오는 트레이드 소식 너무 또 걱정하실 필요는 일단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보스턴과 이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